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과 개혁 완성을 앞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민심을 두고 여야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선 저지가 추석 민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에이펙 기간 동안 정쟁하지 말자는 무정쟁 에이펙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사태에 대한 국정수사를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을 바로잡겠다고 맞선 가운데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 저지를 각각 주장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국정감사 전열 정비에 나선 여야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겨냥하며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위한 국정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불법과 실정으로 망가진 곳을 고치고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습니다. 특히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겨냥하며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비롯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기존 원내대책회의도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했습니다. 자유와 공정수호, 경제성장의 회복, 국정운영의 투명화를 3대 목표로 삼고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실정을 고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한마디로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2주가 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여당이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산업재해와 해킹 사태 등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 환노위와 과방위 그리고 정무위는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기후와 에너지 부문이 추가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정감사를 14일부터 진행합니다. 증인으로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정종철 쿠팡 CFS 대표, 도세호 SPC 회장 등을 부르는데 산업재해와 임금 체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해 지난 1월 실시된 대유위니아 청문회에 불출석한 박영우 전 회장의 출석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장에 무조건 올 수 있도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KT 무단 소액 결제 등 KT 해킹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김영섭 KT, 유영상 SK텔레콤, 홍범식 LG U+ 대표이사 등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과방위는 이미 지난달 24일 관련 청문회도 열었는데 당시 KT의 서버 폐기와 늑장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건 이후 청문회를 2차례 열었는데 석 달도 안 돼 또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섭 대표를 비롯해서 이 사태에 관련된 임원진들은 모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KT의 초기 신고 내용이 5번이나 바뀌었다며 철저히 조사해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무위원회도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습니다.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SK 최태원 회장을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 이츠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정무위도 금융통신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증인을 부르는데 김영섭 KT 대표이사와 조주아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여야가 추석 민심에 대한 상반된 반응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 외면이 화두였다고 각각 엇갈린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주시는 국민의 마음을 확인했고, 특히 소비 쿠폰에 대한 상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되는 연휴가 끝나면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정책,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행사 기간 동안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제안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석 민심이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싸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역에서 마주한 추석 민심은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생 경제도, 국정도, 외교도 불안은 쌓이고 실망은 커져 분노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솟구치는 장바구니 물가에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교착 상태인데 EU까지 철강 관세 인상에 나서 우리나라가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가격 격차가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지역 현실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이슈픽 강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이슈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엇갈린 평가, 어떤 평가가 엇갈렸을까요? 네, 우선 아쉽게도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끝났죠. 네. 네, 여야도 연휴 동안 지역으로 내려가 민심을 살폈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와 이 내란 청산 요구를 부각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무능과 이 성급한 개혁에 대한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민심에 드러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추석 밥상머리, 민심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야가 평가했던 민심이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매년 그렇듯 명절 민심을 놓고 여야가 이번에도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휴 기간 전북과 전남, 광주, 서울 등지 등을 돌며 직접 민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추석 민심은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에 모아졌고 특히 내란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처벌 요구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힘을 실어줬다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민심이 불안과 실망으로 가득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거의 민심은 넉넉하지도 평안하지도 않았다면서 추석 민심은 민주당의 독선과 독재를 막아달라는 주문이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고물가와 전성만 화재 복구 지연 등 정권 실정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민심을 동력 삼아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야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연휴 기간 중에서 정치권에서 이제 가장 소란스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좀 뜻밖에도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논란은 지난 3일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요. 예능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며 글을 올리면서 발단이 됐습니다. 네. 주 의원은 화재로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회의도 없이 침묵했다면서 재난 수습에 나서야 할 시간에 예능 녹화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대통령실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귀국 직후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갔고 28일 오전 오후에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며 48시간의 공백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녹화 일자가 28일이었다는 사실은 하루 뒤 서면 브리핑에서 추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 속에 예능 출연에 나선 것도 모자라 녹화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K푸드 홍보를 가짜뉴스로 깎아내린다고 맞받으며 공방은 계속됐는데요. 이는 법적 다툼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과 관련 논란을 SNS에 언급한 장동혁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주 의원도 자신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과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맞고소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정자원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했지만 이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도 무고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등 여야 공방이 격해지고 있어서 논란은 국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볼까요? 네, 폭풍 전야. 네, 국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네. 네, 국회 사무처는 오늘 종합 상황실을 열고요. 내실 있는 국감 준비에 나섰고요. 여야도 종합 상황실을 꾸리고 본격적인 국감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13일부터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 반드시 증인을 세우겠다 벼르고 있는데요. 네. 법사위가 13일 국회 그리고 15일에는 대법원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인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엔 동행명령장 발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는 인사말 후 퇴장하던 대법원장의 기존 관례를 깨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 등을 직접 추궁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정 전반에 깊숙이 관여하면서도 실체가 불투명하다며 관련 모든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실장은 최근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야당은 이를 국감 출석을 피하려는 인사이동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김 실장이 국감에 나가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여야 합의가 있다면 출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에 공을 넘긴 상황인데요. 김현지 실장 증인 채택은 15일에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정쟁용이라고 선을 그으며 증인 채택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픽 살펴볼까요? 네. 민생 동상이몽. 네, 민주당이 추석 전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국감 중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이 먼저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국회 상임위가 지방이나 해외에서도 열리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이 때문에 국감 때는 보통 본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만큼 밥값하는 정치를 하자며 15일쯤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 법안들부터 처리하자고 촉구했는데요. 추석 전 처리하지 못한 60여 개 법안 중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여야 이견이 적은 10여 개 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민생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입법 독주에 대한 사과와 태도 변화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일정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요. 여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도 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생 발목 잡기라는 프레임이 우려되는 만큼 국민의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신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자고 맞불을 놓은 가운데 협의체 첫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어 돌파구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방송의 강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이 넘겨받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 측근인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와 여러 차례 만난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또 명 씨가 실질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고 선관위에 제출한 오 시장의 선거 비용 내역에 김 씨가 언급한 송금액 3,300만 원이 없다는 언론 보도를 의혹의 단서로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 공식 출범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첫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선거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의원은 인재가 모이는 공천 시스템의 틀과 민생과 안정까지 챙길 수 있는 정책,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국감 정국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기조로 전 정부를 겨냥하겠다는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난맥상과 논란들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 어느 해보다 깊은 정치 갈등과 다양한 현안들 속에서 국감 정국을 맞은 여야 상황은 어떨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생 이번 국정감사는 청산, 개혁, 회복의 국정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치의 걸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의 고용 정사를 누가 조용히 해주세요.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습니다. 민생이 불안합니다. 국가가 불안합니다. 결국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오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최대 화두가 됐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전히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듯 국민의힘 역시 김현지 실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음 달 5일과 6일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대체 김현지 실장이 뭐길래 비서실장이 저렇게까지 나서나,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 밥상 민심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당당히 출석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에 투명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모셔왔던 측근인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불러내서 그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정쟁과 공세를 하겠다, 이런 야당의 의도가 너무 명확히 보이는데 대통령실이 뭐 국감에 안 내보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 출석 외에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논란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이와 더불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공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 타워 책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기조는 독재를 저지하여 내 삶을 지키는 국감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감기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과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여부 등 올해 국감에서도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니 우리 오늘도 의상을 이렇게 맞춰 입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의도된 바는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녹색입니다. 근데 두 분께서는 이렇게 각각 하늘 색깔 좀 이렇게 옅은 붉은색으로 저희 당을 상징하는 국민의힘. 네. 예. 네. 제가 알기로 한 5분 전에 검정색 자켓을 입고 계셨는데 두 분이 너무 화사하게 입고 네, 계셔서 네. 예. 우리 저 대변인도 박경미 대변인도 네. 잘 어울리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는 평상시에 이렇게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각각 이런 색깔 좀 자주 입으시나 봐요? 네, 아무래도 저도 푸른색 계통 옷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주변에서 빨간색 옷 좀 그만 입으라고 할 정도로 예. 지역에서는 항상 네. 이제 저희 당 이제 당협 조끼를 입고 다니거든요. 아, 봉사를 그렇군요. 많이 하고. 예. 평소에도 그 당을 생각하는 두 분의 마음 아주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 뭐 추석 밥상머리 민심 이거는 좀 옛말이다. 가족끼리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서도 정치권에서 그 연휴 기간이 워낙 길지 않았습니까? 뭐 기양 활동을 통해서 민심을 좀 파악할 수 있었던 그런 기간인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연휴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번 아주 길어서 심신의 에너지를 충분히 충전하는 기간이었는데요. 뭐 당연히 그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 청취도 했고 명절 인사도 드렸고요. 또 뭐 요즘 화제 드라마도 보고 되게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연휴가 길어서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사실, 예. 제 지역구에는 이제 인천에서 가장 큰 세 개의 시장이 있거든요. 네. 수산물, 농산물, 그리고 전통시장. 그래서 시장을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인사를 드렸었고, 또 대변인 근무도 하느라고 이제 논평도 계속 써야 했고 힘들었지만, 민심은 정말 그동안 옛 과거에 우리가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지금 민주당 너무 급하다. 왜 이렇게 오만하고 급하게 가느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네. 민심이 또 저는 많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유, 제가 예. 가볍게 드린 질문이었는데 공격부터 들어오시는데요. 제가 공격은 아니고요. 청취한 민심하고는 또 많이 다르네요. 네. 한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국감이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만나서 뭔가 중간 점검 같은 그런 기분도 듭니다. 첫 번째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요. 그 연휴 기간 동안 정치권을 달궜던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이어졌던 그 부분인데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지금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고 국가 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도 이걸 좀 촬영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옹호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실의 초기 대응이 아쉬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입장이 어떤지 좀 먼저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분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박경미 대변인. 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서 돌아오시자마자 김민석 국무총리로부터 이제 상황 보고를 쫙 받으셨고 또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이 있던 날의 일정도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10시 50분에 비상대책회의를 했고 5시 반에 중대본 회의를 하고 그 중간에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그 화재 사태 국가 재난인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그 정부 24에서 편하게 뛰던 그런 서류를 주민센터 가서 발급받느라고 굉장한 그 불편함을 겪었는데요. 네. 그렇지만 어떤 뭐 세월호 사태, 어떤 인명 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고랑 비교할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하면서 마치 세월호 때의 잃어버린 7시간을 연상시키는 그런 프레임을 잡고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긴박하게 결정을 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었어야 하지만은 이미 이제 화재가 잡힌 상태에서 그걸 복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뭐 만기칠람을 하실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최근에 캐대헌을 통해서 어떤 K컬처,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네. 에이펙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K푸드를 홍보하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었고요. 그게 또 국내용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촬영도 실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제 전략산업을 A, B, C, D, E, F로 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C에 해당하는 게 컬처. 그러니까 문화 산업인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핵심을 이루는 것이 K푸드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엄숙하지 않은 그런 친숙한 방식으로 예능의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홍보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연휴 내내 이 냉장고를 부탁해를 가지고 그냥 사골국 우려 먹듯이 계속 그 논란을 삼았는데 정쟁거리로 삼았는데 아마 국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야당을 부탁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야당을 부탁해. 지금 잃어버린 48시간 이런 프레임은 좀 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참모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까 그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는데 저라면 녹화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냥 대통령이 K푸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적인 이 재난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30%밖에 복구가 안 됐어요. 네. 대통령이 오늘 이제 현장을 갔지만 저는 그것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역지사지의 심정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구나. 이게 그만큼 큰 문제일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고, 그래도 방송도 방송사와의 약속을 제가 어기라는 게 아니라 늦추면 됩니다. 네. 사실 방송이라는 것은 대비하는 그런 추가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을 꼭 추석 기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국민들 입장에선 화가 날 일이죠. 네. 일단 우리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라든지 계속 지금 2주째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런 네. 부분 또 정부 공무원들이 했던 모든 지금까지의 과거 자료가 다 소실돼서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복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처음에는 647개의 그런 시스템이라고 밝혔다가 어제 709개다. 이것도 못 밝힌 거예요. 피해를 봤는데 제가 어제 쓴 논평이 외양간에 불이 났는데 네. 그 외양간이 몇 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거죠. 전소가 됐으니까. 여기가 몇 개였더라? 이런 감을 갖고 있는데 이건 저희 야당을 부탁해가 아니라 정말 저희는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생각해서 이 대통령에게 좀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참모라도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못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절대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예능 시청률 잠깐 얘기할까요? 시청률 잘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시청률 그렇게 잘 나온 시청률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더 많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송계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날 거죠? 조용필 씨 시청률이 15%가 넘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단순히 비교할 건 아니지만 더 나올 수 있는 시청률이 그 화재 때문에
더 안 본 국민들이 더 많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것, 그 심각성을 저희가 과소평가하지는 않고요. 네, 심각한 사태였고요. 사실 그 상황과 관련해서 또 한 공무원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냉장고를 부탁해 그 방영 시기를 조금 조정을 해서 그 발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한 것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딱 하루였다는 것도 좀 안타까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조용필 씨의 그 쇼는 또 KBS이고 또 여기는 JTBC라는 그런 차이가 또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보기 때문에 공중파와 또 종편의 차이도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KBS 출연을 하시지 왜 알겠습니다. 제목 때문에 그런 건가요? K푸드 냉장고를 부탁해? 지상파에도 이런 K푸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네. 어쨌든 이거는 대통령실이 좀 반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국민들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놓고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나면서 파장이 커졌고요. 이 위원장의 정치적 태극만 키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다면서도 다소 성급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했는데, 이 체포 적법성 논란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박경리 의원님. 네, 경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 것이죠. 주진우 의원이 SNS에 불법 체포였다라고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적법했다는 것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체포 적부심에서 이게 인용이 되었죠. 근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단 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충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은 없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좀 음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경찰이 6번의 출석 요구서를 보냈죠. 물론 그 횟수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김동연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의자가 체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또 피의자의 회신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피의자가 약속했던 그 출석일에 국회 출석을 이유로 해서 이제 불출석했던 것인데요, 경찰에. 근데 국회에 반드시 출석했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남는다라고 했거든요. 당시 9월 27일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전 위원장이 거기를 뭐 갔을 수도 있는데 직접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대리 출석을 시키고 본인은 경찰에 출석할 수도 있었는데 불가피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핑계로 해서 경찰에 불출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이거를 그냥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그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조직법을 하는 날 이제 필리버스터에 이제 본인의 부처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장으로 있는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간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적법성을 주진우 의원이 얘기한 거는 출석 요구서를 6번 보낸 건 맞는데, 그게 한꺼번에 뭐 2번을 같이 뭐 이렇게 촉박하게 보냈다든지, 그리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사유는 밝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도 민주당의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적법성은 뭐 민주당에서도 출석 요구서 다 보냈고 다 받지 않았느냐, 절차를 따랐다 하지만 그 절차들이 너무나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그런 형식상의 그런 절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한 거고, 그다음 장관급의 그런 인사가 어디 도피하거나 증거인멸 뭐 이런 거 없는 건데, 아마 경찰에서는 압박을 좀 받지 않았나, 무리하게. 경찰에서 이제 나중에 들고 나온 게 이 선거법의 시효 기간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촉박했다. 그건 누구도 지금 민주당 내부조차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무리한 그런 경찰의 수사가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이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 예고를 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각각 맞섰습니다. 국정감사를 사흘 앞두고 여야의 각오와 또 국민들이 어떤 쟁점을 주목해야 할지 손범규 대변인부터. 이건 안 그래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의 국정감사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와 공정을 수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성장 회복. 정말 이 추석 민심 엄청나게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정 운영을 투명화하겠다. 이 3가지가 국민의힘의 이번 국정감사 3대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자유와 공정은 지금까지 사법부 겁박하고 경찰의 그런 무리한 수사 압박하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라든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공정과 자유가 없어진 그런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세 협상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요즘 들려오는 경제 뉴스는 미국과만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선제적인 조치로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압박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뛰는 그런 경제 회복을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서로 거짓말한다고 하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겠습니다만은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오늘 나온 그리고 뒤쪽에 나올 얘기들도 대부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걸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사실은 김건희 특검으로 오늘 또 한 분의 이 공무원께서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다리지 않고 법적인 절차 그 이전에 감정적인 사람이 숨을 쉬게 해줘야죠. 지금 너무나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다 불편해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잘 밝히겠습니다. 네, 민주당 측에서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이번 국감이 민주당의 이제 여당으로서 치르는 국감이지만 사실은 야당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에서 3분의 1인 4달여가 이재명 정부 기간이었고 이제 3분의 2가 윤석열 정부 기간이었죠. 그리고 지난 3년 잃어버린 3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밝히는 국감이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란 관련 부처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민생 경제 회복과 3대 개혁을 기치로 해서 국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어떤 권력 사유와 관련해서 예컨대 양평 고속도로가 왜 강상면으로 휘었는지 이런 것들 이전 국감에서도 밝히려고 했었지만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혹은 또 양평군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응하지를 않았지만 이제는 양심 선언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은폐됐던 진실들이 또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감에도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 명령을 발부할 가능성도 시사를 했는데 과연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출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정말 너무 막말을 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를 향해서 반동의 실체들이다. 아니 반동이 우리 지금까지 자유 대한민국에서 써왔던 용어가 아니거든요. 너무 북측 용어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상대 당 아니면 또 대법원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나라고 지금까지 대법원장 사실 7년 전에는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하려고 할 때 앞장서서 막았거든요. 이 삼권 분립 보장해야 된다. 근데 지금 와서는 내란에 개입했다. 대법원장이 누구보다도 삼권 분립의 그런 원칙을 잘 알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내란에 개입할 일도 없고요. 그건 지금까지 실제로 밝혀졌는데 그걸 틀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어떤 재판과 관련해서 그걸 억지로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밝혔던 국정 운영의 투명화라든지 이런 자유와 공정수에서 분명히 밝혀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명령까지 내리겠다?
그건 너무나 오만한 생각이고 그런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부담으로 갈 겁니다. 부메랑 맞아요. 역풍 맞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실과 지금 정청래 대표 민주당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야, 이제 속도 조절해라, 수위 조절해라, 국민들께서 너무 불편해하신다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대통령 됐으니까 됐잖아. 나는 이제 당대표 또 되고 나는 나의 미래를 생각해야지. 이런 게 지금 충돌하는 그런 소음이 들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는 어떤 잘못된 건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예. 두 가지에 대한 좀 답변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다시 나왔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민주당 측에서 그 동행 명령 수순을 밟는다면 또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당정대는 긴밀하게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역풍이 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언론사의 2개 여론조사가 있었죠. 거기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두 여론조사 모두. 그런 것을 볼 때 국민들께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대선에 개입하고 삼권 분립을 훼손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그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이 그 대선 때 대법원이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개입을 한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 국정감사장에서 듣고 싶어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국정감사라는 게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피감기관인 대법원장이 국회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죠. 네. 근데 만약 불출석을 한다면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한인 동행 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 남아있는 그 논쟁거리 하나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이 먼저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국민의힘 측에서는 명확하게 공식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그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불러야 하나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 바꾸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아까 당정대가 이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제 또 역지사지 얘기를 나오는데 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김현지 부속실장 그만두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부담이 되는데 물론 안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뭐 20여 년 동안의 인연이라든지 내 약점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든지 가까이에서 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게 사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아까 대법원장도 그런 부분에 국감에 나와서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그걸 또 심지어 강제 동행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왜 그러지 않는지 이 내부에서도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실과 당의 어떤 그런 이 속도 싸움 내지는 서로의 각자의 정치 속에서 분명히 큰 부담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혹시 이 방송을 보거나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다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그만두거나 이런 선택이 대통령을 돕는 길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왜 안 그러는지 답답하고 민주당 입장 좀 들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들어볼까요? 네, 15일에 국회 운영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것까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6개 상임위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렀어요. 네. 그거는 정말 과유불급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결국 정쟁의 땔감으로 이걸 사용하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별로 국감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나 봐요. 이거를 땔감으로 삼아서 이제 뭔가 국감을 치르겠다라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좀 당에서도 네. 좀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한다. 뭔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제기되는 의혹이 많다는 거고요. 사실은 뭐 6개 아니라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한 1개만이라도 나와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밝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성공 수입료를 그걸 김현지 실장에게 거의 전무후무한 그런 사례거든요. 법조계 쪽의 얘기도 그런 것까지 있다면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느냐 그런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례로 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전 대통령이 그 단체 이제 대표자였고 실무를 봤기 때문에 급여를 못 줬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근데 그것도 안 되는 행위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밝히겠다고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6개에서 다 불러서 뭐 다 할 필요는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이제 각 상임위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걸 텐데 15일 날 뭐 저는 민주당의 반응이 확실합니다. 제 추측에는 출석 안 하겠다로 될 것 같은 그런 네, 의혹 제기를 또 해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또 답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얼마 전이지만은 또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와서 당당하게 밝히겠다고 또 전의를 불태웠던 적도 있으니까는요.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연휴가 끝나고 또 국감 직전에 두 분과 함께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여야 스피커 지금까지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